비 내리던 어느 밤, 차들이 쏟아지는 도로 한가운데 어린 소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한쪽이 없는 신발, 그리고 떨리는 작은 몸. 그 순간 한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소녀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운명처럼 만난 그 아이가 12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요. 김현수, 48살의 택시기사. 그는 12년 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딸 수진이, 당시 5살이었던 작은 천사.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어요. 비 오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미끄러진 차량, 그리고 딸을 놓친 손. 병원에서 수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다른 환자와 뒤바뀌었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경찰은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1년 뒤 세상을 떠났고 현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12년 4380일. 현수는 매일 택시를 몰았어요. 거리를 누비며 혹시나 딸을 만날까 하는 희망으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심장 한 조각을.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고 와이퍼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만 더 태우고 들어가야지. 현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거리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속에서 작은 형체 하나가 차 불빛에 비쳤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분명 아이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현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재킷도 벗지 않고 차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애야, 위험해. 달려가 소녀를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어요. 현수는 재킷을 벗어 소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도와줄게. 무섭지 않아. 소녀를 안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긴 머리는 비에 젖어 엉켜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집이 어디니? 부모님은?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작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현수는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소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현수의 손이 떨렸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아동보호센터로 연락이 가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현수는 소녀 곁을 지켰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사다 주고 담요를 더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소녀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팔찌 하나. 은빛 체인에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현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그 팔찌는 12년 전 자신이 딸 수진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수진이의 생일 선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 제작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애야, 이 팔찌 어디서 난 거니?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가 차고 있었대요.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름이 뭐니? 수진이요. 김수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 그 팔찌, 그리고 이 아이의 나이.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현수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아빠 목소리 기억나니? 소녀가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흔들리는 게 있었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아빠야. 내 아빠야. 12년 동안 찾았어. 너를 찾았어.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소녀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12년간 고아원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원래 이름도 부모도 모르는 채 다만 수진이라는 이름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대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을 대부분 잃었던 것입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현수는 즉시 동의했어요. 검사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그 일주일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매일 센터에 찾아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가져온 오래된 사진들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이게 나예요? 사진 속엔 5살의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현수와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래, 내가 5살 때야. 이날 동물원 갔었어. 내가 코끼리 보고 좋아했지. 수진이는 사진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경찰이 함께 있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을 찾으셨네요.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수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 수진아. 현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나야. 내 아빠야. 진짜 내 아빠야. DNA 검사 결과 나왔어. 내가 내 딸이 맞아.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12년 동안 매일매일 너를 찾았어. 미안해. 그때 내 손을 놓쳐서.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현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12년의 세월이 무너졌어요. 현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다시는 놓지 않을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센터 직원들도 경찰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12년 만의 재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는 정식으로 현수의 보호 아래 돌아왔습니다. 현수는 작은 아파트를 새로 꾸몄어요. 수진이 방을 따로 만들고 침대와 책상을 샀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좋아요. 수진이는 방을 둘러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현수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밥. 맛있어? 네. 왠지 익숙한 맛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맨날 이것만 찾았어. 수진이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울어? 괜찮아?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제게도 가족이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현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돌아온 게 꿈만 같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잃어버린 12년은 아깝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잖아. 그날 밤 현수는 수진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편히 자. 아빠, 엄마는 어디 계세요? 현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내가 없어져서 너무 슬퍼하시다가 아프셨어.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무도 잘못 없어. 다만 운명이 우리를 잠시 떼어놓았던 거야. 하지만 다시 만나게 해줬잖아. 수진이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엄마 사진 봐도 돼요? 그럼 내일 보여줄게. 다음 날 현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야기했어요. 이게 내가 돌잔치 때야. 이건 엄마랑 공원 갔을 때. 이날은 내 첫 생일이었어. 수진이는 사진을 보며 조금씩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저기 그 공원, 그네 있던 곳,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아빠가 저를 높이 밀어줬었어요. 제가 무섭다고 했는데. 맞아. 그래. 내가 처음엔 무섭다고 울었는데 나중엔 더 높이 밀어달라고 했지.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단편적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수진이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자장가 불러주시던. 현수가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수진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자장자장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잘도 잔다. 수진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예요. 이 노래. 기억나니? 네. 엄마가 불러주셨어요. 제가 잠들 때마다 두 사람은 끌어안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쁨.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수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현수가 매일 격려했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잘했네. 우리 딸 최고야.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현수는 택시 운전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딸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둘은 10년 전 사고가 있었던 그 횡단보도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에요? 응. 여기서. 내 손을 놓쳤어.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젠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수진아,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미안해. 그때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아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 저는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현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비. 12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현수와 수진이는 함께 우산 아래 서 있었어요. 아빠, 무지개 봐요. 수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희미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예쁘다. 네. 엄마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엄마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둘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더 이상 슬픈 비가 아니었어요. 축복의 비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학교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았어요. 현수도 변했습니다. 늘 밝게 웃고 삶에 감사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계속 찾았을 거야. 평생이라도. 정말요? 정말이지. 너는 내 딸이니까 세상 끝까지라도 찾았을 거야. 수진이는 현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그날 저녁 현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수진이 찾았어요. 우리 딸 다시 만났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당신 목까지.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현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딸 보내줘서. 기적을 만들어줘서. 세상은 넓고 인연은 멀어지는 것 같지만 진심은 언젠가 길을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가족도 헤어진 사랑도 마음이 닿는다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비처럼 모든 눈물은 결국 누군가의 품으로 흘러갑니다. 현수와 수진이에게 비는 이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재회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12년을 기다린 기적.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만들어낸 선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